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중국 간 정상 간 통화했잖아요. 근데 확실한 이제 합의는 없었는데, 어쨌든 대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정서가 있어서, 좀 밀리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머스크 이게 갈등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출렁거리다가 그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또 넘고 막 양쪽에서 그래댔죠. 근데 지금은 또 양쪽이 다 화해하는 일단 좀 냉각기를 갖기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나스닥 선물은 조금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유럽이 추가 금리 인하했다라는 점.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도 어쨌든 하반기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 추가로 내릴 거고, 유럽도 금리를 내릴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연준 인사들이 아직 미국은 내릴 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돈 구하기가 좀 쉬워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종목인데,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가 딸려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이슈가 다른 어떤 빅테크 종목군들의 동반 매도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통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메가세브를 동시에 묶어서 돌아가는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테슬라 때문에 매도를 하고 그게 다른 종목까지 동시에 끌어내리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테슬라가 이쯤에서 좀 시세가 안정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증시는 우리는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저 표기된 숫자는 볼 필요 없고, 대부분 약간 빠지거나 관망하거나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그냥 눈치 봤다, 별다른 특징 없이 눈치 봤다. 그러니까 미국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어떤 사안 같은 게 나온 건 없고, 그런데 어쨌든 조만간 실무자들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뭔가 나오긴 하겠네. 그러니까 요 정도 분위기, 요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신중함 속에 약간 하락하는 정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근데 온통 뉴스가 다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싸움 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린 거지만, 아침에도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세안 갖고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감세안 잘못된 거라고, 적자만 늘어날 거야 하니까 트럼프가 아니면서 그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삐져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나는 그거 처음부터 찬성했어. 자기가 찬성했다는 메시지 링크를 쫙 올리면서 그렇게 이제 올려대니까, 이게 또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너 적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재정 문제 그렇게 걱정되면 머스크 회사에 지원하던 계약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거 다 폐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머스크가 계약 파기한다고 그러면 드래곤 우주선 이거 해체할 거야. 이 드래곤 우주선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스페이스 X에서 하는 게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들 보내가지고 머물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머스크에서 진짜 안 해버리면 미국에서 보낼 방법이 없대요. 여차하면은 오히려 러시아 기술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붙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상당 부분, 임상 실험, 뇌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판매할 때도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 이거 할 때 현장에도 그렇게 폐수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환경 규제 엮어가지고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로켓이 발사되고 착륙하고 할 때 소음이라든가 그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동식물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사관들이 평가하는 게 있고, 그 예전에 또 트위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소송 걸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광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된 게 있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정을 하고 맘먹고 하면 머스크 사업을 상당 부분 방해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답답한 거죠. 왜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고 머스크는 재정적 도움을 주는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후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백악관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의원들도 양쪽을 좀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도 오후 들어서는 조금 좀 저녁 때쯤 되니까 약간 진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냉각기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제 드래곤 우주선
그 해체하기로 한 거, 그거 그냥 일단은 안 할게, 그냥 유지할게, 이렇게 또 답변을 하면서 냉각기, 일단 좀 한 템포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머스크가 사업가니까 자기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만한 상황을 벌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좀 냉각기로 돌아섰고, 그 덕에 이제 테슬라가 시간에도 더 빠지다가 시간에 더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이게 테슬라 빠지고 다른 어떤 전기차 종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려나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혹시 이제 테슬라가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했거든요. 저 사람이 나 대신 우리 대신 트럼프와 싸워주네. 그래서 혹시 테슬라의 구매 붐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고 또 다른 쪽 시각에서는 이게 이제 그 테슬라 그러니까 공화당 반대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미국 내에서의 야당 쪽이죠. 그러니까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그 머스크가 보기 싫으니까 테슬라를 안 사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테슬라 안 탈 것 같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테슬라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 전체적으로 선호도를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막 전기차 찍어 누르는 그 내연기관차 쪽으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미증시 돌아갈 때 이 테슬라가 살아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반대 시소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는 일단 트럼프 시진핑이 90분 통화했다라는 건데 약간 양쪽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히토류 문제가 더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로 작동할 수 있는 상당수의 제품에는 히토류가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자동차, 뭐 방산, 뭐 이쪽에는 치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문제 없게 자기가 잘 이야기하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뭐 대만 다음에 유학생 문제 이거 다 언급했어 나는. 그래서 이게 근데 분위기 봐서는 이제 일단 트럼프보다는 시진핑이 조금 더 유리한 게 된 것 같다. 입지상으로는 이게 먼저 전화 이제 하자고 제안한 게 트럼프라고 알려져 있고 또 양쪽에서 누가 먼저 방문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트럼프가 간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거 아쉬운 쪽이 트럼프인가 또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봐서 이번 어떤 상황에 승리자는 좀 그 시진핑이 판정승한 건가?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쪽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걸로 그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언제쯤 만날 것 같다 이런 일정 같은 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더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지표인데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쭉 나왔는데 이제 그 구인 건수는 늘어났었거든요. 구인은 늘어났는데 ADP 민간 고용, 그러니까 그 구인 건수라는 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채용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뽑을게요라고 공고 내는 숫자를 다 합쳐서 봤더니 사람을 이전보다 더 많이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고 ADP 민간 고용은 뭐냐면 월급 명세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ADP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이제 서버에 딱 들어오는 걸 보면 새롭게 사람을 얼마나 더 뽑는구나, 줄어들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로 뽑은 사람 숫자가, 이거 추가로 급여 입력하는 숫자가 이거밖에 안 늘었네. 당초에 11만 정도 생각했는데 3만 7천 밖에 안 늘었네. 이게 줄어든 걸로 나왔고, 사람들이 그만두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하잖아요. 나 한동안 직장을 잃었으니 신규 실업수당을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 숫자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표가 채용 공고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은 낮아지고, 나 이제 직장 그만뒀다고 실업수당 달라고 청구한 사람은 늘어나고, 고용지표 3개 중에서 2개가 안 좋고 하나가 괜찮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의 끝판왕은 비농업 일자리하고 실업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미국이 정말 관세 때문에 경기 둔화, 경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뭐 주중에 나왔던 지표들이 그냥 잠시 튄 건지 이게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나 보다 했었는데 지금 4.4%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 근처에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무난하게 나오고
그래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는 또 다른 뉴스들이 나와서 금리가 흘러내리고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 2번 정도는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가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상황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와 머스크가 충돌하고 나서 폭락을 했습니다. 14%나. 이게 이제 수습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양쪽 다 상대방의 약점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좀 캐릭터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거 잘못 건드리면 나도 어쩌면 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밀릴 수도 있죠. 테슬라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다른 종목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와 주변 빅테크 종목군들 움직임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5월 고용지표 나오는데 이제 비농업 일자리가 12만 6천, 그다음에 실업률은 4.2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요대로 나오고 비농업 일자리도 요거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안 돌아할 겁니다. 그래서 좀 경기 침체로 해석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뭐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미 이제 저 상태였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쨌든 내려가겠구나, 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환율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뭐 저거 지정돼서 좋을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어쨌든 더 높겠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이런 게 사상 최고치 언저리까지 왔었는데 괜히 이제 또 대형주 하나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휘청거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 미증시가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돈 가지고 유럽은 그냥 경기 전망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금리 계속 내리니까. 또 우리나라도 이제 추경까지 더해지니까 그냥 간 김에 그냥 유럽하고 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흐름, 그러니까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그 머스크 회사가 지원받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수주받고 한 것들 연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380억 달러인가 36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돼요. 예, 이게 이제 그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제법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충돌하는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저 우주선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회사에서 그거 안 해주면 당장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현실적으로 공화당 그 의원들 자금줄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또 신당을 만든다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좀 골치 아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습은 될 것 같은데,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CEO가 저렇게 막 저 발언으로 시장에 저 출렁거림을 유발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중장기 계속 보유하는데 좀 어려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변수가 이게 이제 메가세븐 전체로 번지느냐, 아니면 저 종목 하나에 국한되느냐, 이거 이제 계속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수습은 하려고 하겠죠, 뭐. 예. 근데 둘 다 약간 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머스크가 더 욱하는 게 더 강도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저 사람 하루 종일 저 SNS만 하는지 엄청나게 올리고, 자기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 여기 저기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다가 동의합니다. 뭐 제 생각이 그래요. 막 이런 걸 달고 있고, 하여튼 좀 되게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SNS는 그냥 가끔 가다가 집안 사진 올리는 거 말고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